그러면은 그 끝은 이미 신용화폐 시스템의 몰락을 이야기하신 거죠? 언젠간 네. 그렇게 끝에 갈 건데 그 중간 단계에서의 뭔가 또 다른 생각하고 있는 스텝 네, 정도가 여러 가지 스텝이 있죠. 있다면은, 예, 네, 그렇죠. 네, 그런 얘기가 좀 있으면은 네.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후반부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막 시작됐다고 봐요. 이제 막 신용화폐 시스템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제 이론인데 MMT라는 이론이 있어요. 현대 통화 이론인데 중앙은행에서 돈을 무제한으로 공급해도 이 시스템은 전혀 무리 없이 굴러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딱 2020년도 3월 이후 그러니까 금리가 고장난 이후로 적용했을 때는 딱 들어맞는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막대하게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거 말고는 지금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MMT라는 현대 통화 이론 기반의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죽어가는 이 신용화폐 시스템을 연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 과정은 펀더멘털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경제를 죽지 않기 위해 부작용을 초래하더라도 억지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연명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사실 막대하게 예상이 되긴 해요. 결국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부작용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뭔가요? 일단 첫 번째 부작용은 화폐 가치 하락인데요. 이게 무제한으로 돈이 풀리면서 결국에는 화폐의 희소성이 극심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사실 금의 채산성 때문에 금의 가치가 보존되는 효과가 상당히 큰데 기존의 근본이제 때는 화폐 가치와 금의 가치를 페어링 시켰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가치를 아주 막강하게 지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신용화폐 시스템 이후로 달러의 실제 가치를 보면 꾸준히 하락해 왔는데요.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 화폐 가치 하락의 속도는 아주 급속도로 가팔라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향식 양적 완화의 예시로 기본소득제 얘기를 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도 돈을 아주 쉽게 중앙 정부로부터 받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돈의 가치가 전보다 귀하게 느껴질까요? 그 사람들의 심리부터 시작해서 실제 통화량의 확대 때문에 앞으로의 통화 가치는 급속도로 더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작용은 빈부격차의 가속화입니다. 우리가 투자라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결국 화폐의 가치 대비 자산의 상승 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화폐 가치 하락의 속도가 더 가팔라짐에 따라서 자산 가치 상승은 반대로 더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현금을 받고 사는 월급쟁이와 자산을 갖고 있는 부자들, 자산가들, 그래서 빈부격차가 아주 급속도로 더 확대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자본주의 사회가 계급화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는 정치권의 변화인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고 느끼지만 알게 모르게 소득 격차에 의한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계급이 앞으로는 더 극심화되면서 빈부격차 확대가 결국 정치권의 포퓰리즘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빈, 부로 나누어 봤을 때 빈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아주 강한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앞으로의 사회가 변화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실제로 정치권의 변화는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게끔 변화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이미 전 세계의 정치권들을 보면 좌익에 해당되는 정치 세력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더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아까 상향식 양적 완화, 돈을 풀어 제끼는 형태 중에 개인 가계한테 돈을 푸는 형태 중에 기본소득제도를 얘기를 했었죠. 근데 결국 그 기본소득제도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상당히 사회주의적이고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공산주의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한 제도예요. 근데 그게 뭔가 정치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치가 오히려 변화되는 그런 형태로의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사회가 중앙정부, 중앙은행이 필요한 곳에 돈을 다이렉트로 뿌려주지 않으면 경제 시스템이 지탱되지 못하는 사회에 산다면 다른 말로는 우리 개개인들, 개별 기업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죠. 반대로 말하면 중앙정부의 통제권이 강화되는 형태로 경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회도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금융 환경의 변화는 단순히 우리의 돈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까지도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3가지 부작용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그 고전 문학에서 말하는 칼 마르크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계속 생각을 해왔던 건데
사실은 저는 기술의 발전이 먼저 이런 빈부격차를 급격히 확대시키면서 기본소득제도를 불러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보통은 제 예상보다 더 빠른 시기에 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서 더 변화가 촉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놀랍기도 하고 네. 좀 무섭기도 하고 네. 좀 여러 가지 감정이 겹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 미래 SF 영화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편해져 가지고 더 이상 노동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돼서 그냥 기본소득제만 받고 먹고 살아도 되는 시스템을 예상을 했다면 지금은 그 기술의 발전보다 더 화폐 시스템의 하락이 더 커서 기본소득제로 받아서 포퓰리즘적으로 우리가 그런 쪽으로 그냥 움직이게 되는 그런 네. 시스템의 결말을 얘기를 하신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반대 얘기긴 한데 이제 기술의 발전이 유토피아를 만든다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미래는 기술의 발전이 빈부격차를 더 확대시켜서 더 계급화시킨다는 관점에서의 좀 미래를 좀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기술의 발전보다도 결국에는 금융 환경의 변화가 빈부격차를 먼저 확대를 시키면서 제가 생각했던 미래가 너무나도 빨리 오는 걸 좀 최근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 사실 너무 암울하거든요. 우리는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좀 답을 찾아간다라고 하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암울할 수도 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기회가 눈앞에 또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무제한 양적 완화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화폐 가치 대비 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는 시기가 이제 곧 도래할 것이다라고 이제 봐도 사실 무방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 시기 때는 우리가 과거에 투자하던 시기랑 좀 다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될 때 결국 이 위기 끝나고 이제 그런 시기가 오겠죠. 그때 우리는 투자 관점에서만 탐욕스럽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위기 때는 더 큰 진짜로 경제 시스템이 이제 작동하지 않아서 다른 시스템으로 변환을 해야 될 시기가 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까지 우리가 기존에 과거에 투자했던 자산을 들고 있다면 경제 시스템이 붕괴할 때 같이 붕괴되겠죠. 그래서 그냥 상승폭이 높은 자산만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의 시각이 아니라 이제부터 벌어질 자산시장 상승은 경제 시스템의 붕괴까지 고려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철저하게 짜야만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차피 뭐 자산시장은 다 상승할 텐데 이제 이 위기가 지나고 양적 완화 효과가 어떻게 보면 투자자로서는 이제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자산 시장의 폭등 시기가 왔을 때 우리가 반드시 어떤 자산을 같이 들고 있어야 되는가를 봤을 때 결국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금과 은과 암호화폐.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다음 자산 시장 폭등할 때 반드시 최소 10% 이상은 보유를 해야 되는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다음 컨텐츠에서 자세히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또한 또 되게 긴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 컨텐츠에서 이 세 가지 자산을 왜 반드시 다음 자산 시장의 폭등장 때 보유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